문자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처음엔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였어요. 단지 외국어 하나를 배운다는 걸로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인생까지 바꿀 수 있을지 실시간 감동해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거리 한켠에 자리한 작은 책방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이곳에서 시집을 펼쳐놓고 조용히 앉아있는 17살 고등학생 마리는 특별할 것 없는 학생이지만 문자를 유난히 좋아한다는 점에서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르트르나 보들레르의 문장을 곱씹으며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는 시간이 마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언어는 곧 마음의 모양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문자를 기호가 아니라 감정과 의미의 결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중한 문자들이 때로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는 철자 하나만 틀려도 전혀 다른 뜻이 되고 발음은 규칙보다 예외가 많았습니다. 시를 읽고 싶어도 단어 하나를 이해하려면 먼저 문법과 철자의 복잡함을 뚫고 들어가야 했죠. 아름답지만 어딘가 너무 어렵고 딱딱한 세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를 켰다가 우연히 낯선 제목의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 10분 만에 배우기. 처음엔 장난처럼 느껴졌죠. 문자를 10분 만에 배운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반신반의하면서도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화면에 펼쳐진 건 낯설고도 문자표였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그게 전부라는 설명이 나왔고 마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봤죠. 머릿속엔 계속 이게 진짜 다라고? 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프랑스어 알파벳 26자도 부족해 갖가지 발음 기호와 복잡한 철자를 덧붙여야 했던 마리에게 한글의 구조는 너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그 둘이 만나면 곧바로 소리가 되고 글자가 되는 방식, 믿기 어려울 만큼 논리적이었습니다. 마리는 처음으로 문자라는 게 이렇게 친절할 수도 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뭔가 가르치려 들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해해주는 쪽에 가까운 느낌. 복잡한 개념 대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바로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라는 점이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자막 없는 K-팝 가사나 인터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기에 마리는 그날 밤 유튜브 강의를 연달아 시청하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모양들을 따라 그리고 발음을 흉내내며 천천히 익혀갔죠. 프랑스어의 복잡한 철자와 달리 말 그대로 들리는 대로 쓰는 체계였습니다. 다음 날 책상 앞 벽에는 출력한 한글 자음표와 모음표가 붙어 있었고 손에는 처음 써본 안녕하세요가 적힌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고 신기할 만큼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처음으로 문자 하나를 익히며 즐겁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집중은 더 잘 됐습니다. 프랑스어 공부할 땐 한 단어를 외우고 나면 머리가 아픈 느낌이었는데 한글은 오히려 퍼즐을 맞추듯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기역과 아가 만나 가가 되고 이응과 오가 만나 노가 되는 식의 구조는 너무나 명쾌했습니다. 기역이 아니라 기역이라고 발음한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자음 하나하나에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소리와 모양 모두의 의미를 가진다는 설명이 흥미로웠죠. 기역은 목 뒤에서 나오는 소리라 그 모양이 목구멍을 막는 형상을 본땄다는 말을 듣고는 문자가 아니라 진짜로 소리를 그린 문자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도 하루 이틀 지나자 금세 익숙해졌고 손에 익을수록 마리는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 자판 위에 한글 자판 이미지를 붙여놓고 연습했는데 놀랍게도 며칠 만에 프랑스어보다도 더 빠르게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일본어나 프랑스어처럼 복잡한 후보 선택이나 철자 변환 없이 그냥 들리는 대로 치기만 하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편리함 이상의 감동이었습니다. 문자와 말이 하나처럼 붙어있는 느낌. 그렇게 마리는 자기도 모르게 매일매일 한글을 연습하게 됐고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문자를 배운다는 건 새로운 글자를 익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각의 방식을 만나는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마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켜고 한글 자음표를 한 번씩 따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게만 느껴졌던 글자들이 이제는 친구처럼 익숙해졌고 오히려 프랑스어보다도 정이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이나 짧은 가사 문장을 한글로 적어보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죠. 수업 시간에도 생각이 자꾸만 한글로 흘러갔습니다. 문학 시간에 선생님이 복잡한 프랑스 시구를 해석할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한글로 적으면 훨씬 직관적일 텐데. 처음으로 그 차이를 실감했던 건 문자 입력 방식에서였습니다. 프랑스어를 입력할 땐 항상 철자나 악센트 기호를 생각해야 했고 오타가 나면 문맥이 완전히 어긋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들리는 대로 입력만 하면 정확한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방식이 마리에게는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교내 도서관에서 한국어 교재를 찾다가 한글의 창제 원리에 관한 설명이 담긴 짧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도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책에 적힌 한 구절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백성이 말은 하되 글을 몰라 뜻을 펴지 못하는 자 많음으로 세 글자를 만들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마리는 한참 동안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글은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생한 글자. 그 순간부터 마리에게 한글은 외국어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리는 혼자 공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찾아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 친구들과의 소통도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말 정도였지만 서툰 문장에도 따뜻하게 반응해주는 댓글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발음도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 응원 하나하나가 마리의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이에요. 세종대왕님이 원리와 소리를 바탕으로 만든 문자거든요. 처음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자료를 찾아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입천장에 닿는 모양. 이런 방식으로 자음의 생김새가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본떴다는 점은 마리에게 문자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소리를 그린다는 개념이 너무 신선했고 그 발상이야말로 진짜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는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 한글로 짧은 글을 적어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국 친구들과 대화했다. 짧은 문장이지만 너무 기뻤다. 한글은 정말 따뜻한 문자다. 서툰 문장이었지만 직접 써본 한글이 마리의 마음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한글은 그저 외국의 문자가 아니라 마리 자신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이후 마리는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책방에서 고른 시집의 문장도 교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흔들림도 모두 한글로 표현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란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K-POP를 이해하고 싶다는 이유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문화를 배우고 사고방식의 차이를 느끼고 마침내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마리는 삶의 방향까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프랑스어를 외울 땐 늘 무언가를 따라가야 한다는 느낌이었지만 한글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입력도, 발음도, 문장도 스스로 조합해내는 일이 즐거웠고 오랜만에 공부가 아닌 놀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의 한글 메모장과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노트가 친구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고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건 뭐라고 읽는 거야? 하고 묻는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라고 설명해주던 순간 마리는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만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정이 어느새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즐거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의 하루는 어제와는 또 다른 한글의 의미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뭔가를 적는 건 그냥 문장을 쓰는 일이 아니었어요. 마리는 그걸 알게 됐죠. 마음속 깊은 데서 흘러나온 생각들이 조용히 정리되는 시간.
그게 바로 한글을 쓸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었어요. 글자가 입을 통해 소리가 되고 손끝에서 모양을 이루며 노트 위에 내려앉을 때 마리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 기분은 어때? 누군가 물었을 때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따뜻하다는 말이 한글로 적힐 때 비로소 스스로도 그 감정을 이해하게 됐죠. 문장 구성은 아직 서툴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잘 담기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마리는 친구들 앞에서 한글로 쓴 일기장을 살짝 펼쳐 보여줬어요. 이거 내가 쓴 거야? 우와. 글씨 너무 예쁘다. 반응은 예상보다 따뜻했고, 그때 마리는 처음으로 자기 글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언어는 결국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기 위한 거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 한글 공부는 더 이상 외국어 공부가 아니었어요. 마리에게 한글은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편안한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죠. 좋아하는 가사의 한 구절을 받아 적고, 좋아하는 문장을 번역해보는 게 일상이 되었고, 그게 참 즐거웠어요. 조금씩, 아주 작게 느껴질 만큼 조금씩 쌓인 성취들이 어느새 마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프랑스어와 한글을 오가며 적어내려간 생각들은 하나의 두꺼운 노트가 되었고, 그 안엔 마리의 마음과 말들이 함께 자라고 있었죠. 글자가 사람을 바꾼다고 말하면 좀 과장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마리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자연스럽게, 그저 매일같이 글자를 적었을 뿐인데 마음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마리는 침대에 누워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한글로 적고 있는 이 문장들은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일지도 몰라. 프랑스어로는 쉽게 설명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표현하지 못했던 속마음이 이상하게도 한글 안에서는 조금 더 솔직해졌습니다. 언어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마리는 한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이 문자가 나를 더 잘 알게 해주고 있다. 너무 신기하다. 처음엔 좋아하는 아이돌을 이해하고 싶다는 이유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마리는 처음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마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어느덧 한글은 마리에게 삶의 한 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어라는 게 단지 소통의 도구만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사람의 내면을 움직이고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든다는 걸 마리는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어느새 한글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글은 혼자서도 척척 써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과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도 익숙해졌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우정도 쌓여갔죠.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친구들도 마리의 영향으로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오늘도 한국어 일기 썼어? 하고 웃으며 묻는 아이들이 생겼고 몇몇 친구들은 직접 한글 자음표를 출력해 와서는 이거 어떻게 읽어? 라며 다가왔습니다. 마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작은 공부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엔 3명이었지만 곧 5명, 6명으로 늘어났고 학교 도서관 한쪽 테이블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한글을 따라 읽고 써보는 조용한 작은 한국어 교실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는 문장은 연습용이 아니라 마리가 직접 골라온 가사나 짧은 시들이었어요. 말은 마음의 집이다 같은 표현을 함께 읽고 그 뜻을 나누는 시간은 생각보다 더 따뜻했고 진지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마리가 이걸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건 무언가를 좋아하고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들, 그건 공부로도 노력만으로도 되지 않는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마리는 그 안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앞으로도 계속 이 여정을 이어가고 싶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스터디 모임은 이제 작은 커뮤니티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재미삼아 모였던 친구들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각자 노트를 챙겨오고 서로의 문장을 고쳐주고 발음을 연습하며 진지한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마리는 자신이 직접 고른 문장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글이 되고
글은 나를 만든다. 누군가의 말처럼 마리에게는 한글이 바로 그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리는 자신만의 글을 써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단어와 표현, 한국 친구들이 알려준 문법들을 조심스럽게 이어붙여 한 편의 짧은 에세이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내가 처음 만난 따뜻한 문자 한글. 부족한 문장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의 놀라움, 그 안에서 발견한 배려와 구조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문자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 마리는 그 글을 한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당신의 진심이 느껴져요. 한글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외국인이 있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처음으로 마리는 자신이 쓴 글이 누군가의 감정을 움직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글을 통해 마음이 연결되는 기분.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를 알게 되었죠. 이제 마리에게 소통의 언어이자 표현의 언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씩 깨닫게 해주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여름 방학을 맞아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됐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획한 가족 여행이었고 통역은 자신이 맡겠다고 먼저 나섰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설렘이 가득했죠. 직접 한국어를 쓰고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리는 조금 감동했습니다. 간판마다 익숙한 한글이 보였고 안내 방송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한 게 실제로 쓰이는구나 싶은 순간이었죠. 도심으로 가는 공항버스, 숙소 근처 편의점, 거리의 카페, 한글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마리는 예상하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한 전통시장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마리는 용기를 내어 상인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 있게 한국어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묻자 상인은 잠시 마리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0,000원.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버렸죠. 순간 마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틀리게 말했나 싶어 멈칫했고 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괜찮아, 잘했어라고 말했지만 마리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내 발음이 이상했나? 내가 외국인이라 그런가? 혹시 내가 민폐였나?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혼자 침대에 누운 마리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처럼 커뮤니티에 인사를 남기려 했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한글과 한국은 그냥 내 착각이었던 걸까? 마음속에서 작고 조심스러운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공부하면서 느꼈던 따뜻함, 문자에 담긴 철학, 사람들이 보내준 응원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는 처음으로 한글 노트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그날 이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에서의 짧은 대화 하나가 마리의 마음을 깊숙이 흔들어 놨습니다. 단지 말이 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배운 언어로 처음 마주한 현실이 차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는 그날 이후 사람들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예민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친 무표정한 승객들, 가게에서 짧게 내뱉는 말투들, 거리의 속도감, 프랑스의 느긋한 일상과는 달리 모든 게 빠르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자꾸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한국은 너무 이상적이었나? 현실일 뿐인데 내가 괜히 특별한 기대를 한 건 아닐까? 노트북을 켜는 것도 한글 자판을 두드리는 것도 갑자기 망설여졌습니다. 손이 멈췄고 마음도 덩달아 멈췄습니다. 그동안 너무 몰입했던 건 아닐까?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닐까? 마리는 혼자서 그런 생각들을 되뇌며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혔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웠던 건 자신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억울하게 느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문자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다고 믿었는데 단 하나의 경험이 그 진심을 흔든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이렇게까지 애정을 쏟은 적이 없었기에 실망도 그만큼 크게 다가왔습니다. 마리는 그 밤 조용히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한 건 뭐였을까? 며칠 동안 마리는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혼자서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다가 문득
예전에 한국 친구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낯은 많이 가리는데 마음은 정말 따뜻해요. 겉만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문득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마주친 상인의 무뚝뚝함이 정말 나를 싫어해서였을까? 아니면 그저 일상 속 바쁨의 일부였을까? 마리는 조금씩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점원에게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말에 점원은 놀란 듯 잠시 마리를 바라보다가 활짝 웃으며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죠. 마리는 숙소로 돌아와 다시 한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처음 가자를 배웠을 때의 설렘, 글자를 조합하며 문장을 만들던 기쁨, 그리고 한국 친구들의 응원 댓글들, 그 모든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건 단지 문자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마리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잠시 흔들렸을 뿐이야. 내가 좋아한 마음은 여전히 여기에 있어. 한글은 지금도 내 안에서 자라고 있어. 이후 마리는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었고 한글, 따뜻한 과학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친구들이 전시에 관심을 보였고 마리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은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것을. 그 경험은 마리에게 하나의 확신을 남겼습니다. 문자 하나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마음을 연결하기도 한다는 것. 한글은 여전히 그녀에게 그런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리는 조용히 한글 자판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만난 가장 따뜻한 문자 안녕.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한 프랑스 소녀의 일상과 생각, 그리고 마음까지 바꾸어준 이야기는 참 특별했죠. 단순히 외국어로 시작된 배움이 삶의 태도와 방향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만들었던 그 마음, 그 철학이 600년이 지난 지금 국경을 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감동으로 전해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한글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이고 감동이고 힘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자, 한글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